안녕하세요. 연단기 대표 LC 강사 권호경입니다. 오늘은 시험 전날 특강이고요. 저희가 지난달에 처음 라이브 특강을 했었는데 이게 도움이 생각보다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LC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내일 시험인데 오늘 너무 안 듣게 되면 사람이 이제 급하면 RC를 먼저 하게 되는데, 사실은 독해라든가 LC 같은 게 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하는 거랑 또 이게 어제 한 거랑은 또 좀 차이가 나고요. 또 중요한 거는 내일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한번 들어주면서 가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오늘 했던 음원도 좋고 여러분이 평소에 공부하셨던 음원도 좋은데 한 20분 30분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때 잠깐 들어주고 가면 그 펄톤을 딱 들었을 때 갭이 조금 딱 영어를 들었을 때 그 충격이 좀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듣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제가 뭐 문제를 잘 골라와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전날 했던 문제들이 제일 많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물론 선생님들이 더 정성스럽게 문제를 고르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한 것들이 기억이 많이 나실 거예요. 또 오늘은 날이 날이인 만큼 많은 분들이 공부를 못 하신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최대한 이용을 해서 지금 약간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 잘 모르시지만 약간 형광은 좀 약간 좀 분위기가 안 좋긴 해요. 약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근데 지금 굉장히 잘 오신 겁니다. 오케이. 우리가 그런 걸 주고받고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거는 시험 끝나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면 돼. 내년에도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공부라는 건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이제 지나게 되면 또 한 달을 기다려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정말 잘 오신 것 같고,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잘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라이브로 진행이 돼서 막 채팅창에서 채팅도 하고 그러실 텐데 수업에 또 집중을 해주시면 오늘은 좀 내일 정말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강의를 구성했으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오늘은 제가 파트 1부터 4까지 쭉 다 봐드리긴 할 거예요. 왜냐면 내일 100문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략을 좀 짜는 건데, 만약 예를 들어서 내일 뭐 시합이 있으면 감독이 선수를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두시면 전략이 있으면 아무래도 시험은 조금 보기가 편해지니까. 파트 1은 제가 지난 라이브 특강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 뭐 8대2 법칙, 7대3 법칙 이런 얘기를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8개나 7개는 쉬워요. 이게 쉬운데 얘가 문제죠. 그러니까 파트 1을 뭐 5개 맞고 이런 사람들은 물론 아프고 그러면 5개도 맞게 되지만 보통 정상인 분들은 오늘 좀 불안한데? 기침을 좀 많이 하시는 게 불안해요. 이게 3월 4월이 약간 좀 알러지나 꽃가루의 계절이라 기침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요게 변수인데요. 그래서 특히 파트 2 같은 데서 기침 나오면 끝장인 거 아시죠? 27 끝나고 에이 이러면 끝나니까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약간 변수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형광으로 나오신 분들이 좀 기침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지금. 이걸 잡아야죠. 이걸 두세 개를. 근데 보통 이제 이게 몇 번에 걸리냐면 9번, 10번에서 하나 내지 두 개가 어렵고요. 또 앞부분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한두 개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멘붕이 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잘 기억해서 한 두세 개는 어렵다. 그러니까 틀려도 좋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찍으세요. 그렇게 해서 8개 정도만 맞으셔도 찍은 거 2개 중에서 하나 정도는 살아오니까 한 9개 정도 맞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우면 남들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내 답에 자신감을 가지고 찍으셔야 되고요. 너무 뒤를 돌아보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련을 가지면 망할 수 있으니까 좀 자신감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좀 잡아볼까요? 파트 1은 내일 어떻게 좀 들어야 될까? 첫 번째, 그러니까 처음 하는 부분이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강하게 발음되는 명사 동사를 놓치지 마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험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문장을 완벽하게 다 듣겠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대부분 이 명사라는 게 사진에 등장하는 사물의 명칭이고요. 이 동사라고 하는 게 사람의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진을 봤을 때 무조건 예상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대충 생각은 좀 해두셔야 돼요. 이런 물건이 나올 수 있겠구나. 오케이? 이런 동작이 나올 수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걷는 사람이 나오면 워킹이 나올 수도 있지만 모두 나올 수 있어요. 스트롤링이 나올 수 있겠구나. 사진 속에 이런 연단들이 보이면 포디움이라는 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듣는 거랑 그냥 듣는 거랑은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사진을 보고 일단 동사, 명사 몇 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건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번에서 2번 넘어갈 때 텀이 좀 있거든요. 그때 생각해 두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명사, 동사를 좀 많이 외우셔야 되는데 얼만큼 잘 준비가 되는지 좀 체크해 볼까요? 파트 1에만 잘 나오는 단어들 최종 점검을 좀 해보죠. 같이 해볼까요? 게이즈가 무슨 뜻인가요? 게이즈. 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는 되게 저질이라고 그랬잖아요. look at, see, watch, view 이런 걸로는 시험 못 봐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우리가 외워놔야 될 건 보다의 gaze 또는 응시하다의 뭐야? stare 이런 거. 그 다음에 작품 같은 거 감상할 때 뭘 쓰냐면 admire
이런 것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토익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들을 정리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정리할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영단기에 제 페이지가 있습니다. 권호경 선생님 돼 있는 페이지로 가보시면 학습 자료실이 있어요. 이 학습 자료실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Part 1, Part 2, Part 3, Part 4 여태껏 많이 나왔던 빈출 단어를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는 거니까 지금 요거는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험장 가기 전에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LC라는 게 들어서 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외우셔야 흥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꼭 한번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별로 양이 많지 않으니까 오늘 딱 보기 좋아요. 이거 다운로드 받으시고 받으실 수 있겠어요? 힘들 텐데 압축이란 것도 풀어야 될 텐데 괜찮겠어요? 좋습니다. 제가 약간 컴맹이에요. 그래서 홍진호 선생님 이렇게 채팅창도 잘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멀티가 잘 안 돼요. 제가 Part 3, 4를 잘하는 건 기적이죠. 홍진호 선생님 멀티 되게 잘해요. 뭐 하면서 뭐 하는 거 되게 잘하시는데 저는 좀 약간 그런 게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채팅창을 보고 싶지만 하면은 강의가 좀 깨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강의 위주로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디그라는 말은 땅을 파다 뭐 이런 뜻이 있고 모우라는 말 아세요 혹시? 모우는 잔디를 깎다 이런 뜻이고 소는 아세요? 소는 뜨개질하다 뭐 이런 뜻이고 소잉. 그 다음에 스트롤은 무슨 뜻? 걷다 이런 거. 명사 중에서는 이런 거 있겠죠. 뭐 베이스 같은 게 꽃병인데 꽃병 잘 나와요. 테이블 위에 잘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영국식이 되면 베이스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vase라는 발음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영국식 발음들. 포디움은 연단, 워낙 연설하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니까 발표하고 그 다음에 컬브 같은 게 연석인데요. 그 도로하고 인도하고 경계석을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자동차들이 주차가 될 때 컬브 근처에 주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단어들을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더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 자료실 보시면 요거보다 더 많은 어휘들이 있으니까 꼭 점검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동배회 법칙,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거의 똑같은 맥락이긴 한데 사진 볼 때 중요도가 이래요. 동작, 배경, 외모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네요. 사진의 포인트는 일단 사람이 나왔을 땐 동사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동사만 보지 말고 주위에 있는 명사, 배경들 보시고 마지막에 요게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죠. 외모 문제라고 해서 안경, 반팔, 요즘 많이 나왔던 게 이런 거예요. 목걸이, 앞치마 이런 것들을 착용하고 나왔을 경우 얘가 답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뭘 입고 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쓰고 답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두셔야 되는데 빠르게 좀 체크할까요? 저 중에 하나는 나올 것 같아서 안경이 영어로 뭔가요? Glasses, wearing glasses 이렇게 쓸 수 있고 반팔은 short sleeve라고 쓰죠. 뭐 셔츠 같은 걸 붙이고 그다음 목걸이는 넥클리스입니다. 목에 거는 레이스라고 해서 그다음에 앞치마 같은 거 에이프론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오답속어법 잘 활용해라. 중요한 것 같아요. 보기 4개가 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개만 어렵잖아요. 출제자는 하나를 어렵게 주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 나왔을 때 뭐 하면 돼요? 이렇게 OX 세모하다가 세모 하나 해주고 나머지 3개만 가려내면 얘가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못 들어도 돼요. 한 개는.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셔야지 다 들으려고 하시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안 들리는 보기 하나는 과감히 버리자. 세모를 치자. 너무 많이 버리시면 안 돼요. 가끔 기초반 분들 너무 많이 버려. 제 말을 믿고 A 안 들리는데 B 안 들리는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 끝도 없이 계속 세모만 나오니까 세모는 최대 하나. 2개까지 돼요. 2개는 찍으면 돼요. 둘 중에 하나. 막 이렇게 3개 찍고 좋아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세모는 남용 금지예요. 계속 갑니다. 수동태와 수동 진행형을 구분해라. 이거 중요한데요. 사물 그림이 워낙 요즘 많이 나와서 그런데 이제 사람이 나오면 BING를 쓰지만 이 사물이 나왔을 땐 수동태를 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일반적 수동태는 상태지, 정지. 하지만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being을 집어넣으면 요게 동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being을 성우가 세게 발음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일은 being이 들렸을 때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만 해드릴게요. 뭐 해드릴까요? 자동차가 주차가 돼 있는 거야 이미. 그럼 차는 지가 주차를 해요? 주차를 당해요? 당하니까 뭐 예를 들면 the car is parked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주차가 되어지는 중이면 정말 주차가 되려고 막 움직이는 그림이면 뭘 쓴다고요? being parked 씁니다. 그래서 이 being이 들렸을 때 뭔가 움직임이 없으면 X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내일 좀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혹시 만에 하나 이게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수동 진행형은 반드시 동작이 필요하거든요. being, pp는 동작이 필요한데 이게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 2개를 해드릴게요.
오케이? 첫 번째, 뭐가 예외냐면 be being displayed 예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배우신 대로 하자면 진열이 되고 있는 중, 즉 사람이 나와서 진열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전혀 없이 진열만 돼 있어도 답이 돼요. 그래서 예외인 거고. 두 번째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때 be being cast란 말이 있어요. 이건 정말 그림자가 막 드리는 동작이어야 될 것 같지만 그냥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상태여도 뭘 쓴다? be being pp를 씁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얘를 빼거나 얘를 넣어도 뜻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만 예외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출제 가능성은 매우 약하지만 혹시나 해서 설명을 드리긴 할게요. 요거 두 가지 기억하시고 나머지 경우는 전부 뭐라고요? be, being, pp는 뭔가 pp하는 동작이 들어있어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하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내일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푸는 동안 채팅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일단은 세 문제 풀어볼 거고요. 이제 OX 세모로 접근을 할 텐데 이제 중요한 거는 명사 동사를 좀 세게 발음을 해주니까 그래서 그 명사 동사 잘 따라가시고 그다음에 미리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죠. 저거 같은 경우는 뭐 손가락 뭘 가리키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보시고 스크린도 있고 좀 주의하실 건 이분 집에 안경을 쓰고 계시니까 이런 외모적 포인트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세 문제 연속으로 풀겠습니다. Number 1. A. He is pointing into the distance. B. He is turning on the projector. C. He is adjusting the screen. D. He is wearing glasses. Number 2. A. An aircraft has taken off. B. Airplanes are parked side by side. C. Some passengers are disembarking from an airplane. D. An airplane is about to touch down at the airport. Number 3. A. The entire floor is covered with a carpet. B. A framed picture is hung over the bed. C. A bed is being made by a maid. D. There is a lamp on either side of the sofa. 대체 역시 저는 멀티가 안 되나 봐요. 이거 사진 넘겨드려야 되는데 채팅창 보느라고 못 넘겼어. 아, 나 괜히 했어. 괜히 오버했어. 채팅창 보다가 빠져서 이걸 못 넘겨드렸어요. 2번을. 근데 여러분 교환을 제가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오늘 음원은 또 제 그 학습 자료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따로 올려놨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 멀티가 안 돼. 근데 3, 4를 잘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면 되나 봐. 그러니까 양다리도 처음 할 땐 되게 힘들거든요. 제 경험은 아닌데.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음파 이거 수영할 때 되게 안 됐어요. 저는 수영을 못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고개를 쳐박고 하면 되게 잘해요. 이게 음파할 때 이게 안 되는 거야. 아 진짜 힘들어. 이거 음파하는 순간 물 먹고 막 이렇게. 근데 이게 하다 하니까 돼. 저 같은 사람들. 남들보다 시간이 2-3배 걸려서 그렇지만 결국 3, 4가 어려우신 분들은 안 되죠.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무조건 3배, 4배 하시면 돼요. 저는 늘 그랬어요. 처음부터 잘 됐던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라인 스케이트도 되게 못 탔거든. 나는 못 타는 줄 알았어 그거를. 근데 맨날 탔거든요. 아침마다. 넘어져도. 그러니까 되게 잘 타게 됐어요. 그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무조건 반복하고 노력하면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1번부터 갑니다.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실제로는 이게 포인팅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요즘 토익에선 이렇게 동사를 제대로 주고 명사 쪽에서 오답을 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동사 명사를 같이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1번부터 갑니다. A. He is pointing into the distance. 이제 저를 보세요. 중요한 건 이걸 다 들으면 좋죠. 근데 그거 해석하다가 2번 B를 놓칠 수 있으니까 정말 중요하게 발음되는 걸 쫓아갈게요. 뭐하고 뭐가 좀 세요. A. He is pointing into the distance. 자, he가 중요한 게 아니라 pointing, 제가 말하는 건 into the가 아닙니다. 이런 전치사하고 관사는 별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he is pointing into the distance 이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 거리라는 뜻도 있지만 먼 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외웠으면 좋겠어요. into the distance 멀리라는 뜻이에요. 우리말. 오케이? 저를 보세요. 그냥 외울게요. 멀리가 영어로 뭐라고요? into the distance 하면 안 돼. 이게 약하게 into the distance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이렇게 억양이 들어가. 오케이? 그렇게 외워두시고요. 근데 멀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뭐를 가리켜요? 바로 옆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요거 X입니다. 그래서 A라고 하신 분은 굉장히 아깝다. B. He is turning on the projector. 한 번 더.
He is turning on the projector.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얘 아니겠어요? His 다음에 turning on the project 이렇게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얘인 것 같습니다. turning on이라는 건 켜다라는 뜻인데 생각해 볼까요? 켜는 걸 사진으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이게 키는 것 자체가 순간적으로 탁 켜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익에서는 이렇게 turning on이나 turning off가 나와서 정답이 됐던 적은 없는데 다만 유의하실 거는 이거 수동태로 쓰면 답이 잘 돼요. be turned on, be turned off 이렇게 줘서는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기계가 켜져 있거나 불 같은 게 켜져 있는 건 사진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스크린이 켜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는 있었으나 ing를 줘서 쓰기는 좀 힘들었다. 왜냐하면 이게 켜는 동작이니까 조심. C. He is adjusting the screen. He is adjusting the screen. 두 개 들으셨어요? adjusting. 그러니까 글자를 보고 하는 것보다는 사운드로 듣고 하는 게 좋겠죠. 글자를 원래 안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치? adjusting. 강세 뒤쪽에 있고 조정하다. screen. screen은 맞지만 뭐 하는 건 아니다. 조정하는 건 아니다. 조정하려면 이렇게 스크린을 당기고 밀고 해야 조정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D는 D. He is wearing glasses. 의외로 이거란 말이에요. He is wearing glasses.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외모 정답이 나올 수 있고 이분은 안경을 이렇게 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측면에서 주고도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구분하시는 거 아세요? putting on 하고 구분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 발표 하나. 둘 다 입다지 착용하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wearing은 어떤 동사? 상태 동사고 putting on은 무슨 동사? 동작 동사예요. 그러니까 putting on이 나오면 거의 90% 이상 오답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저는 뭐 하고 있는 거야? wearing glasses 하고 있는 거고 putting on glasses는 어떤 걸까? 세수하면서 이거 끼려고 할 때 putting on glasses. 근데 이런 거 아세요? 저는 안경 낀 사람은 혹시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의 원래 이 안경 벗은 얼굴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잘 안 보여. 그게 다행이기도 합니다. 시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가끔 렌즈를 낄 때 보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얼굴 보기 싫어서 렌즈를 잘 안 끼는데 그래서 어쨌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wearing은 답이 될 확률이 높다. putting on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2번으로 갑니다. 토익에 이렇게 교통수단들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버스나 자동차나 기차나 비행기 이 네 가지를 많이 주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비행기도 주차하다라는 말을 써요. be parked. 이렇게 자동차만 쓰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수동태로 쓸 수 있고 두 번째는 내리다 하고 그 다음에 타다를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내리는 걸로 봐야 돼요? 타는 걸로 봐야 돼요? 내리는 걸로 보죠. 이게 지금 아니 고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이게 타는 거면 뒤로 문워크로 타는 건데 거의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타다라고 할 때 꼭 알아두셔야 될 게 get on 타다. bold입니다. 두 가지고요. 근데 이것도 조금 아까 했던 거랑 좀 해볼까요? 이게 이 타다는 동작 동사고요. 지금 방금 써드렸던 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타다의 ride라는 말이 있어요. 요거는 타다는 타다인데 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말이 어렵죠. 그럼 제가 구분시켜 드릴게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있어요. 지금 앉아서 타고 있어. 이거는 타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탄 거예요? 탔지, 상태지. 그럴 땐 라이딩을 쓰는 거고 제가 타기 위해서 막 걸어 올라가잖아. 움직여서.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동작이 되니까 뭘 쓴다? boarding이나 getting on을 씁니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저 가끔 이런 말씀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강의할 때 있잖아. 인강 찍을 때. 인강 찍을 때 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카메라를 보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힘들긴 한데 마음은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근데 형강은 자연스럽긴 해요. 이렇게 학생들이 있으니까 시선도 자연스럽고 카메라 안 봐도 되고. 근데 안타까운 건 여러분이 모르는 걸 내가 바로 아니까. 그러니까 설명해주면 이러면 여기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저는 특강만 하고 나면 여기가 너무 아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두 번째 내리다라고 할 때 뭐 있냐면 get off가 있겠죠. 그리고 leave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할 거는 뭐냐면 embark라는 단어가 있어요. 잘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난이도를 올리죠. 그러니까 LC는 결국 단어 싸움인데, 단어 노름인데 embark가 무슨 뜻이냐면 승선하다, 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타다라는 뜻으로는 안 나와요. 뭘로 나오냐? 여기다가 뭘 붙여서 this를 붙여서 disembark, 내리다라는 뜻으로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비장의 무게는 getting off, leave 이런 게 아니라 여기로 가야 되겠죠. 이게 내리다라고 할 때 뭐가 있다? disembarking이 있다. 이걸 외워두셔야 돼요. 비장의 무기죠. 오케이. 뭐 들어볼까요? 그런 표현들을 알면 좀 쉬워지겠죠. A. An aircraft has taken off. 한 번 더. A. An aircraft has taken off. 두 개 들으셨어요?
An aircraft has taken off. 이게 왜 어려우냐? 이분이 영국식을 써서 그래요. An aircraft has taken off. 두 개 들었어요. aircraft 그 다음에 taken off 이렇게 들었는데 보여드릴게요. 비행기죠, 비행기. aircraft. 비행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영국식이 되면 R 발음이 빠져요. 그 다음에 에 발음이 아가 되니까 이게 발음이 aircraft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약간 aircraft 이렇게 씁니다. 저도 잘 못해요. 이분처럼 해야죠. Craft has taken. An aircraft has. 약간 aircraft 집에 가서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비행기예요.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has는 별 뜻이 없고 taken off는 떴다라는 뜻이야. 이륙하다. 근데 비행기가 지금 떴어요? 아니면 아직 주차가 돼 있어요? 주차가 돼 있으니까 이게 정답이 되려면 이 비행기가 이미 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현재 완료기 때문에 이륙한 게 지금도 계속 이륙 상태여야 되거든요. 두 번째, Taken off. B. Airplanes are parked side by side. 이거 안 B. 좋아요. Airplanes are parked side by 세개 side. 들었거든요. airplanes 들었고 그다음에 park 잘 들었는데 중요한 건 뭐가 안 좋아? 이거 side by side. 끝자음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이 side by side가 아니라 이게 빨리 되면 side by side.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데 sitting side by side 이렇게 앉아 계세요. 중요한 거는 이걸 side by side라고 하기에는 이 비행기하고 이 비행기가 너무 나란히가 아니에요. 그러면 C 아니면 D인데 C는 C. Some passengers are disembarking. Passengers are disembarking. 아까 이걸 놓치셨다는 건 이게 못 들어서 놓치신 게 아니라 some passengers 뭐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disembark를 몰랐던 거니까 결국 LC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단어를 외우고 익혀주면 무조건 늘어요. 문법이 아니라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암기인데 결국 LC는 암기 과목이겠죠. 문법은 이해가 좀 들어갈 수 있으나 Passengers are disembarking from an airplane. 괜찮아요? 에어플레인도 아니고 에어플레인 좋아요. 그럼 D는 왜 안 될까? D. An airplane is about to touch down at the airport. 이게 좀 틀리네요. D로 가요. An airplane is about 이건 외워두세요. 막 뭐뭐 하려 하다. 그다음에 터치다운은 뭐냐면 이게 터치하는 거야 아래를. 그러니까 이게 이륙하다가 아니라 착륙하다라고 할 때 터치다운을 쓰고요. 에어포트는 공항인데 이렇게 들렸겠죠. An airplane is about to touch down at the airport 이게 나왔을 텐데 중요한 건 이게 답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비행기가 하늘에서 정말 착륙하려고 내려오는 그림이 되어야 정답이 될 거고요. 이 표현은 그냥 수거처럼 외워둘까요? 이게 대하여가 아니라 수거처럼 우리가 흔히 be going to 그러면 가다가 아니라 할 것이다가 되듯이 be about to도 뭐뭐 할 것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LC 선생님이니까 발음 신경 써야죠. 이게 about이에요. 그래서 뒤에 걸리고 TT가 같아서 앞에 걸 안 합니다. 그래서 발음이 be about to가 아니라 be about to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외운 거예요. 이렇게 청크로 I'm about 이렇게 외웠거든요. 여러분도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막 착륙하려 하다가 영어로 볼까? Be about to touch down, be about to land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막 이륙하려 그러면 be about to take off 이렇게 외우셔야 되니까 이런 표현들을 많이 따라해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3번으로 갑니다. 사물 그림이 항상 문제죠. 왜냐하면 사물이 여러 개 나오고 동작이 없기 때문에 오답 제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다 그러는데 특히 토익은 이상하게 저렇게 침대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침대에 사람이 있으면 더 이상할 텐데 사람이 없어 다행인데 한번 풀어볼까요? OX 세모로 갑니다. A. The entire floor is covered with a carpet. 한 번 더. The entire floor is covered with a carpet. 스크립 없이 지금 듣고 계신 이게 진짜 공부겠죠. 어떻게 세 개예요? A. The entire floor is covered with a carpet. 첫 번째 entire floor 전체 바닥이 covered 덮여 있기를 carpet 카페트로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제 보여드리면 다 좋아요. be covered with는 뭐뭐로 덮여 있다. 많이 아시는 표현이고 carpet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전체라는 말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토익에서 all, every, whole, entire 이런 건 답이 잘 안 돼요. 얘는 답이 돼요. 가끔. 근데 얘는 거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전체가 다 덮여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안 덮여 있거든요. 여기만 덮여 있고. 그러니까 뭐가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사진으로 표현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의 사진으로 찍었어. 근데 전 학생들이 전부 안경을 끼고 있다. 그럼 좀 무섭겠죠. 전 학생이 다 남자야. 그럼 너무 슬프겠죠, 제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전체라고 하는 건 약간 답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가끔 되는 경우는 유니폼 같은 거 입고 나올 때는 가끔 돼요. 근데 그건 사람이 좀 적었을 때 되는 거고 이런 사물 그림에서는 올이나 인타일 답이 잘 안 되죠. 두 번째로 갑니다. B. B. A framed picture is hung over the bed. 세 개. A framed picture is hung over the bed. A framed picture is hung over the bed. 세 개 들으셨어요? framed보단 picture, 그 다음에 hung, 마지막에 bed인데요. 지금 다 맞아요. framed는 액자에 들어간 사진, 요거고요. 그 다음에 hung은 매달려 있다고. being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over보단 bed니까 침대 위에 지금 그림이 있어 정답이긴 한데 조금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될 건 매달려 있다 그럴 때 be hung을 쓰셔도 되고 be hanging을 쓰셔도 돼요.
이걸 이유를 설명드리면 좀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행이라는 말이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돼서 그래요. 어렵다. 애시 선생님이 이런 거 하기 쉽지 않은데 자, 행은 매달려 있다 이런 자동사도 되고 뭐뭐를 매달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달다라는 뜻으로 썼을 땐 비형 그러면 매달려 있다가 되는 거고 그냥 자동사로 쓰면 ing 붙이면 매달려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다 되니까 헷갈려 하지 마시고 그냥 요 경우만 그냥 외워둘게요. 저를 보세요. 뭐가 매달려 있으면 뭘 쓴다고요? 비형도 오케이, 비행ing도 오케이예요. 두 가지 다 가능하더라. 마지막으로 갑니다. D. C. A bed is being made by a maid, C부터 가네요. C. hung over the bed. C. A bed is being made by a maid. 제일 부담스러운 건 이거 아닌가요? being made. 아무것도 몰라도 얘만 들어도 X인 거예요. 왜냐하면 동작이 없으면 being pp는 답이 될 확률이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움직임이 없으니까.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침대가 만들어져요. made에 의해서라는 얘기인데 이 made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거 침대를 만들다는 건 진짜 침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침대를 세팅하는 걸 우리가 make a bed라고 불러요. 침대 세팅 알아요? 호텔 같은 데 가면 세팅 그런 걸 부르는데 아니에요. 침대 세팅이 이미 된 거지. D는 D. There is a lamp on either side of the 세 sofa. 개요. 이렇게 There's a lamp. 램프가 있어요. Either side 이게 양쪽이라는 뜻이야. either는 어느 쪽이든 이런 뜻이야. 이거 그냥 양쪽이에요. either가 both하고 같아. 양쪽. 그다음에 결정적인 건 소파가 없어서 그래. 이게 침대라고 했으면 맞는데 소파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결국 어디에서 승부가 난다? 동사 명사에서 승부가 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끼고 메이드 여기서 제끼고 쉽게 가자면 여기서 정답이고 여기서 제끼고 이렇게 했으면 되니까 이거 세 개 다 맞으신 분 절 보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날만큼이나 좀 우울한 결과인데 어쩌면 또 이걸 다 맞으신 분들도 좋아하실 수도 있죠. 이게 와 되겠구나. 근데 이게 뭐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문제들이 꼭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뭐 우리가 전날 했던 게 다음 날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틀리셔도 괜찮아요. 뭐 여러분 아시는 게 나오겠죠 내일은. 펄2로 갑니다. 요즘 들어서 난이도가 가장 올라갔다는 게 펄2입니다. 그래서 2에 대한 해법이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 제가 좀 제시 드리는 건 가능하면 단어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거 제가 내일을 대비해서 첫 번째 주어는 단어 하나만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안 돼. 27 카피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오히려 카피만 들었다면 카피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보기 중에 뭐가 나오면 죽이면 돼요. 커피 같은 게 나오면 죽이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함정으로 이용하셔야지 비슷한 발음 쫓아가시면 안 되는데 그럼 그렇게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덩어리로 외우셔야죠.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펄2가 흥하려면 청크로 외워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펄2에 나오는 단어는 단어 하나만 외우지 않고 세트로 외울게. 예를 들면 뭐뭐 하지 그래 그럼 영어로 뭐예요? Why don't you 이렇게 외워. 두 번째 뭐뭐 하시겠어요? 그러면 would you like 세트로. 그 다음에 뭐를 선호하세요? 그러면 do you prefer 이렇게 쓰는데 이런 단어 뜨면 또 뒤에 뭐가 떠요? A or B 이런 게 뜨기 때문에 세트로 좀 외웁시다. 이런 게 한 2, 300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듣다 보면 이런 거 다 골라드리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습 자료실에 펄2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잘 나오는 청크들이 정리가 좀 돼 있을 테니까 뭐 아주 미봉책이긴 하나 시험 전날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 치기 하루 정도 전에 보시면 좀 기억에 좀 잘 나겠죠. 리마인드가 잘 되겠지. 두 번째, 오답 속어법을 활용하라는 건 펄2나 1이나 똑같습니다. OX 세모로 푸세요. 내일은 보기가 3개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는 무조건 세모해요. 그러니까 아닌 거를 잘 제끼셔야 되니까 제 생각에 펄2는 정답보다 오답을 잘 제끼셔야 되는데 참 다행인 건 펄2 오답의 유형이 있다는 거죠. 많이 아시겠지만 용어만 좀 정리할게요.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유사 발음은 발음 비슷한 거 이런 거. 커피는 커피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기 중에 커피가 나오면 질문에 카피를 듣고선 정답으로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참 고수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는 듣고 그냥 판단하잖아요. 비슷하네 X 이렇게 하지만 고수들은 이미 저걸 아는 거예요. 대표적 유사 발음.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걔네들은 그냥 느끼고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예를 들면 몇 개 해볼까? 영화는 이사가 아니다 이런 말 아세요? 영화는 이사가 아니다. 왜 그럴까? 영화가 뭐니까? 무비니까 뭐하고 연결이 돼요? 이사하고 연결. 이걸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무비를 듣고 무브가 나오면 바로 제끼는 거예요. 해석을 하지 않고. 그렇게 되게 많아요. 기차는 뭐가 아닐까? 훈련이 아니야.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지. 계약은 연락이 아니야. 이런 같이 되면 되게 좋은데. 발표는 선물이 아니야. 어려워 그렇죠? 오늘만큼이나 어려워요 지금. 발표는 presentation
선물은 present. 대표적인 이게 함정이고요. 뭐 기차는 train, 그 다음에 훈련은 training.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거의 100% 오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 불일치. 이런 것도 요긴 하죠. 질문이 이렇게 are you 이렇게 들어가면 내일 못 들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몇 개씩 놓치니까. 저는 배만 고파도 놓치거든요. 사실. 잘 놓쳐요. 27, 배고픈데 그럼 A 바로 넘어가. 순간적이에요, 진짜. 옆에서 누가 기침하고 뭐야? 딱 오면 B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되게 좀 그런데 만약에 아이유만 들었다고 칩시다. 뒤에 거 전혀 모르고.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뭘 들었냐면 여러분이 주어를 들었어요. 괜찮지? you를 들었다면. 그럼 뭐를 할 수 있냐면 보기 A가 yes, she라고 하면 죽일 수 있죠. 왜냐하면 you는 뭐가 아니니까 she가 아니니까. 결국 못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뭐 하자고요? 세 개 중에 한 개는 죽이자. 그러면 확률이 반반이 되니까 훨씬 더 정답 맞출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 것도 좀 체크해 보시고 해서 주어 안 맞는 거 제껴라. 세 번째, 많이 아시는 거지만 의문사 문문은 뭐가 안 된다? yes, no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기본이지만 알아두셔야 되고 의문사를 놓치면 죽음이죠. 의문사 문문이 한 12개 정도 나오니까 의문사를 잘 잡으세요. 후 하면 사람, when 하면 시간인데 중요한 거는 내일 시험에서 또 이게 복병이 얘예요. when하고 where는 되게 발음 비슷해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그걸 알아. 그래서 여러분이 의외로 when을 where로 듣고 where를 when으로 들어요. 왜 그러냐? 얘가 영국식이 되면 R 발음이 빠져요. 그래서 이게 발음이 where이 되는 게 아니라 발음이 where 더 빨라지면 where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일 들어보면 되게 헷갈려요. 27 where 이러면 이게 when인지 when인지 되게 헷갈려요. 저도. when하고 when은 한 끗 차이. 되게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진짜 그렇게 where is your house 이렇게 써요. 집이 어디야 이러면 되게 헷갈려. 그때 요 두 개의 발음 구분 집중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4번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 이건 알아두실 만한데요. 이런 표현들은 무조건 답이죠. 어떤 질문이 나오든 간에 모른다 그러면 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몰라요. 이거 잘 나와요. I'm not sure 이런 거 알아두시고 I have no idea 이런 것도 있고 요즘은 이런 계열보다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모른다라고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인해 보세요. 알아볼게요. 물어볼게요. 요 세 개 답 잘 돼요. 그다음에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답을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죠. 3월 달 말에 시험 보실 거예요? I'm not sure. 모르겠어요.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참 다행인 거는 그래도 3월 말 시험이 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시험은 그렇게 합시다. 그냥 모의고사 한번 본다라고 생각해요. 편하게. 왜냐하면 너무 긴장을 안 하셔도 안 되지만 너무 긴장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긴장은 약이 될 수 있지만 너무 지나친 긴장은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의고사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단어가 들리면 답이 잘 돼요. 한 80% 이상 답이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5문제 한번 풀어보죠. OX가 잘 되는지 약간 0점 조준을 좀 해볼게요. 내일이 시험이니까. 그래서 질문이 잘 들리는지 두 번째, 오답을 잘 제거할 수 있는지 그 와중에 정답이 나오는지도 같이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도전! Number 16. Do you know how to get to the stadium? A. I like all kinds of sports. B. Sure, I live around there. C. I'm getting better. Number 17. Why didn't you drive to work? A. My car broke down. B. Sounds good. C. He usually walks to work. Number 18. It's getting stuffy here. A. Why don't we open the windows? B. Yes, we're understaffed. C. I got it over there. Number 19. Can you tell me where the nearest post office is? A. Sorry, it has been postponed. B. It won't be closed until 5 p.m. C. Why don't you ask John in sales? Number 20. What's wrong with the fax machine? A. To raise taxes. B. Check the plug. C. For a long time. 쉽지 않네요. 그렇죠? 툴하는 게 문제를 먼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하셔야 되고요. 거의 질문들을 많이 외워놓지 않으면 놓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 듣는 것도 제가 무슨 청취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펄트에 나오는 것들을 많이 외워놔서 그렇고 솔직히 3, 4도 제가 여러분보다 잘 푸는 이유는 잘 들어서라기보다는 토익에 나오는 질문들의 내용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한두 개만 들어도 이렇게 했구나라는 게 나오니까 이런 배경 지식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해볼까?
어떻게 듣고 어떻게 OX를 할지 들어갑니다. Do you know how to get to the stadium? 아, 요거 좋아요. Do you know how to get to the stadium? 뭐가 좋으냐면 첫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Do you know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Can you tell me라는 게 있어요. 요 두 가지는 암기를 해두실 만한데 이게 뭐냐면 토익에 나오는 대표적인 간접 의문문이죠. 간접 의문문이 뭐냐? 중요한 의문사를 뒤쪽에 준다 그래서 이름이 간접 의문문인데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중요한 의문사가 여기 나와요. 이 두 개는. Do you know도 뒤에 뜨고 Can you tell me 뒤에 뜹니다. 우리말로 한번 해볼까요? 저를 보세요. 오늘 날씨가 어떤지 아세요? 그러면 아세요가 중요해요? 오늘 날씨가 중요해요? 오늘 날씨지. 이름이 뭔지 말해줄래요? 그럼 말해줄래요가 중요해요? 이름이 뭔지가 중요해요? 이름이 뭔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Do you know하고 Can you tell me 들리는 순간 버리고 뒤에 걸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알고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뭐가 포인트인지. Do you know how to get to the Do you know how to get to the stadium? 뒤에 세 개 들으셨어요? Do you know는 버리고 How to get to the stadium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끊는 거지. Do you know 끊어주고 How to 뭐뭐 하는 법 Get to 가다 stadium. 이것도 그냥 알아두세요. get to가 가다라는 뜻이어서 아까 홍진원 선생님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세트로 많이 외우셔야 돼요. How to get to 이렇게 이게 빨라지면 how to get to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하고 떠올리려면 안 되고 계속해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해보면 잘 들리거든요. 자, 운동장까지 어떻게 갈까요? A. I like all kinds of sports. I like all kinds of 어떻게 sports. 새길까? A. I like all kinds of sports. I는 잘 안 들리고 like, all kinds, of 안 들리고 그 다음에 sports. 이거 왜 나왔을까요? 가는 방법이 아닌데. 그치? 스테디움 듣고 뭐를 연상하게 한 거야? 스포츠를 연상하게 한 거니까 또 그런 게 있어요. 뒤쪽에 나오는 단어가 반복되거나 비슷한 발음이 나오거나 의미적으로 비슷한 말이 들어있는 보기는 정답일 확률이 높을까? 오답일 확률이 높을까? 오답일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정말 안 들려서 뒤에 걸 들었다면 그걸 이용해서 오답들을 잘 제거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스테디움. 그럼 스테디움 관련된 느낌의 보기는 다 제거하는 게 좋아요. 소리든 의미든. 두 번째. B. Sure, I live around there. Sure, I live around there. 이게 좀 이상한 게요. 일단 sure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의문사 문문은 yes, no, sure 이런 거가 안 어울리지만 간접 의문문은 yes나 no나 sure로 답할 수 있는데 그건 하나 물어볼게요. 이때 sure는 how에 대한 답일까요? Do you know에 대한 답일까요? Do you know에 대한 답이에요. 압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저 거기 근처에 살아요가 사라진다면 되게 웃기겠지. 나만 웃긴 건가? 잠실운동장 어떻게 가는지 말해줄래요? 물론이요. 근처에 살거든요. 사라져버리면 벙지겠지. 이게 지금 안 좋은 게 정보가 안 나와요. 어떻게 가는지. 그러면 C는 C. I'm getting better. 이것도 이상한데? I'm getting better. 저 점점 나아져요. 그럼 이게 낫겠구나. 그럼 이 뒤에 뭐가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겠다는 거니까 완벽한 문장은 아니지만 그 앞에 운을 띄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이 이어지겠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했지만 얘도 너무 아니니까 그나마 나은 게 얘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 풀 땐 뭐냐면 완벽한 답이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B 이상한데 근데 C가 너무 이상해. 그럼 B를 찍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답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투가 좀 어려운 게 이렇게 답들을 조금 간접적으로 주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A, B가 다 답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세 개가 다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 와중에 더 나은 답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 요거 괜찮아 보이네요. 그 근처에 사는데 거기가 뭘 받았다? 스테디움을 받았다. 그리고 여기 이어서 설명을 해주겠죠. 얘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건 몸이 나아지다니까 얘 때문에 얘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OX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저도 OX를 하고 풀어요. 이게 완벽하구나 하고 단정 짓기가 힘들기 때문에 펄투는 가능하면 C까지 다 들어주고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17번 갑니다. Do you know how to get to 다시요. Why didn't you drive to work? 한 번 더. Why didn't you drive to work? Why didn't you drive to work? 어려워요, 저도. 이거 3개 외울게요. 이거 저도 외운 거예요. 너무 시험에 많이 나와서. Why didn't you? 저는 이렇게 청크로 외우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Why don't you? 그 다음에 Why did you? 이거 3개 다 많이 나오니까 세트로 기억할게요. 첫 번째 Why didn't you는 이런 뜻이죠. 왜 안 하셨어요? 되게 빨라요. Why didn't you? 이렇게 빠르게. 두 번째 Why don't you는 무슨 뜻일까? 뭐뭐 하지 그래. 그 다음에 Why did you는 뭘까? 왜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안 하셨어요? 왜 하셨어요? 뭐뭐 하지 그래. 이렇게 3가지로 외웁니다. 영작해 볼게요. 지우고. 공부 왜 안 하셨어요? 그럼 영어로 뭐예요? 빨리 하는 거야. Why didn't you study? 이렇게 쓰는 거고. 공부 좀 해요. 그럼 뭐예요? Why don't you study? 왜 공부해요?
해도 안 될 걸 되게 좀 짜증나는 그쵸? Why did you 이렇게 그러니까 Why did you가 제일 안 나와요 사실은. Why don't하고 Why didn't you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발음이 되게 비슷해요. 그럼 판단해 볼게요. Why didn't you drive to work? 이건 뭘까? Why didn't you인 것 같습니다. did you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Why didn't you 끊어주고 drive to work. 그러니까 이러면 되게 그렇겠지. 너는 왜 회사까지 차 끌고 와 난리야. 이게 아니라 왜 차를 안 끌고 왔니? 왜냐면 대부분의 네이티브 미국 사람들은 차를 끌고 다니니까 왜 안 갖고 왔을까요? A. My car broke down. 괜찮지 않아요? My car broke down. 내 차가 뭐가 돼서 broke down 이렇게 들리겠죠. My car broke down. 제 차가 고장이라서 정답. B. Sounds good. 잠깐만. B. Sounds good. 대박인데. 왜 차 안 갖고 오셨어요? Sounds good. 좋아요. 이게 왜 나왔을까요? 뭐하고 헷갈리라는 얘기야. Why don't you로 헷갈리면 절로 갈 수도 있다. 여러분 되게 황당할 것 같아요. 너 왜 공부 안 하니? Sounds good. 이렇게 하시면 좀 그런 것 같고요. C로 갑니다. C. He usually walks to work. 이게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he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you는 뭐일 수 없다, he일 수 없다. 그러니까 오답을 빨리 제끼셔야지 내일 집에 그 시험장 가셔서 너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야 될 보기가 있고 빨리 제낄 수 있는 보기가 있는데 이런 주어 불일치는 빨리 제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8번으로 갑니다. It's getting stuffy here. 어려워요. 시험에서 평소문이 한 서너 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어부터 시작하면 되게 어려운 건데 어떻게 새길까요? It's getting stuffy here. It's getting stuffy 세 here. 개야. It's getting stuffy here. 이렇게 세 개 잘하시네. 오늘 오신 분 되게 잘하시네. it이라는 게 날씨를 나타낼 때 쓸 수 있고요. get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뭐뭐 하게 되다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멘붕이 오는 게 stuffy를 모르는 건데 stuffy가 뭐냐면 답답한 게 stuffy예요. 자, 어떤 게 stuffy냐? 오늘 강의 시간에 사람이 꽉 찬 거예요. 난방을 세게 해요. 너무 더워. 그런 게 뭐라고요? stuffy. 그런 경우 있죠. 되게 답답한 경우. 다시 갑니다. It's getting stuffy 제가 here. 하나 팁을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토익에서는 어려움을 평서문으로 얘기하면 반드시 도와줘요. 애들이 다 젠틀해요. 토익 시험이 너무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와줘. 내가 알려줄게 어떻게 하는지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어떻게 해결해 줄까? A. A. Why don't we open the windows? 괜찮아요. Why don't we open the windows? 앞에 게 굉장히 빠르죠. 이게 세 덩어리거든요. Why don't we 이게 첫 번째 1번 청크고 open 2번이고 그 다음에 또 window 3번이에요. 그러니까 뭐하지 그래? 창문을 좀 열까? 라고 얘기를 한 건데 또 하나 제가 스킬을 좀 알려드리면 보기 중에 제한하는 표현이 나오면 답이 될 확률이 80%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익혀두시면 굉장히 유리하고요. 특히 why don't라고 시작하는 보기는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런 건 언제 쓰는 거냐면 잘 안 들릴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답이 아니라 내가 뭘 잘 못 들었을 때 답이 잘 되는 걸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답을 찍기가 편해지겠죠. 두 번째. B. Yes. We're understaffed. 한 번 더. B. Yes. We're understaffed. yes는 괜찮은데요. 뒤에 있는 게 좀 이상하죠. weare보단 understaffed. 이건 단어 좀 외울게요. step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죠. 직원이 있는 뜻이죠. step이 다 나온 거야. 근데 언더는 뭐냐면 아래야. 그럼 약간 느낌이 어때요? 직원들이 다 나온 거야? 아니면 직원들이 좀 덜 나온 거예요? 덜 나온 거예요. 그쵸? 뭐 short staffed 하기도 하고요. understaffed 하기도 하는데 이게 나온 이유는 얘 때문이죠. stuffy하고 stuff. 사실 직원이 덜 나왔다면 stuffy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공간이 넓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발음 함정인 것 같고요. C. I got it over there. 얘 때문에 나왔겠죠? getting하고 got 이렇게 되는. 저기서 얻었습니다. 근데 이 it이 뭔지도 모르겠고요. 저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here 나왔으니까 반대 there 이런 거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네요. 다음으로 갑니다. 19번. 지금까지 다 맞으셨나요? 다 맞으신 분. 오늘 오신 분 잘하시는구나. Can you tell me where the nearest post office is? 한 번 더 할게요. 아까 해드렸던 간접 의문 한 번 더 도전. Can you tell me where the nearest post office is? Can you tell me where the nearest post office is? 어떻게 새길까요? Can you tell me는 뭐 하면 돼요? 버리면 돼요. 그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는 예지. Can you tell me는 버리고 where the nearest post office. 제가 수업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토익은 이 우체국을 되게 좋아해요. 토익이 좋아하는 관공서 1위가 우체국인데 왜 토익은 우체국 그렇게 사랑하는 걸까? 뭐를 만들 수 있어요? 이 포스트를 갖고 게시하다의 함정 만들 수 있고요. 발음 비슷하니까. 그리고 연기하다 그럴 때 뭐 같은 거 줘도 돼요. 포스트폰 이런 거 줄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오피스는 사무실이 아니지만 보기 중에 사무실을 던져서 발음 함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토익 출제자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들어갑니다. A. Sorry, it has been postponed. 보세요, 안 Sorry, it has been 소리 postponed. 두 개밖에 안 돼요. Sorry, postponed. 바로 제끼면 돼요. 우체국은 연기될 수 없다. 아까 영화는 이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외워놓으면 좋고요. 두 번째. B.
It won't be closed until 5 p.m. 한 번 더. In postponed. B. It won't be closed until 5 p.m. 제가 들은 건 두 개예요. closed하고 5밖에 안 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뭐하고 뭐가 상극이냐면 장수하고 시간은 상극이야. 그러니까 다 들을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만 들어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closed도 이상하고 뭐 닫는 시간 물어본 게 아니니까. 그럼 무조건 답은 C. Why don't you ask John in sales?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why don't가 들어가면 뭐가 잘 돼요? 답이 잘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야? 물어보지 그래. ask가 들어가면 답이 잘 돼요. 왜? 물어보지 그래라는 말은 지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건 죄가 아니고 세일즈 부서에 있는 잔한테 한번 물어봐 그 얘기는 나도 몰라. 귀찮게 하지 마. 이런 뜻이니까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좋습니다. 20번으로 갈게요. What's wrong with the fax machine? 한 번 더. What's wrong with the fax machine? 물어봐야지. 어떻게 새길까요? What's wrong with the fax machine? What's wrong with 안 들려요? fax machine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실은 what은 별 뜻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제끼고 뒤에 있는 얘하고 얘만 들으면 되는데 그렇죠? What 됐고 wrong with the fax machine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냥 이거 외울까요? 그냥 많이 나오니까. 뭐가 문제예요? 그럴 때 제가 3개 적어드릴게요. 내일 나올 것 같아서 What's wrong with가 있고요. What's the matter with you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What happened to 이렇게 그 뒤에 나오는 명사 들으시면 돼요. 무슨 일이에요? 저를 보세요. 해볼게요. 얼굴이 되게 이상한 거야 오늘따라. 네 얼굴 왜 그러냐? 그럼 영어로 뭐예요? What's wrong with your face? What's the matter with your face? 그 다음에 What happened to your face? 이렇게 쓸 수 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볼 때마다 늙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그래서 언제부턴가 거울을 잘 안 봐요. 가끔 내가 동영상 보잖아. 그럼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슬퍼져요. 작년에 찍은 거랑 완전 틀려. 팍팍 늙는 것 같아요. With the fax machine. 뭐가 문제일까요? A. To raise taxes. 한 번 더. To raise taxes. 두 개로 갈게요. To raise taxes. 저는 솔직히 어디서 제꼈냐면 to에서 제꼈어요. 이거 스킬인데요. to 부정사잖아요. to 다음에 동사가 뜨면 이런 뜻이야. 뭐뭐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뭐뭐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문문하고 어울릴까요? 이게 짝꿍이라는 게 있거든요. 의문사들은. 뭐뭐 하기 위해서는 뭐하고 딱 어울릴까? 의문사 의문 중에서 y하고 어울려.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두세요. y가 아닌 이상은 to 부정사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필이면 왜 세금이 나왔을까요? 텍스가. 뒤에 뭐가 있어서? fax가 있어요. 뒤에 나오는 발음하고 비슷한 거 찍으시면 망합니다. 두 번째. B. Check the plug. 잠깐만요. C. 괜찮잖아요. 한 번 더. To raise taxes. B. Check the plug. 뭐 두 개 들었을까? check the plug. 플러그를 한번 보세요라는 얘기인데요. 중요한 거는 플러그를 한번 보라는 건 어디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플러그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고 완벽하진 않지만 C. 세모인 거예요. C는. For a long time. 이건 너무 기간이잖아요. 오랫동안. 아니 오랫동안이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요. 조심. 짝꿍을 잘 여러분들이 매치를 시키자. 좋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Part 3, 4로 갈 텐데 이게 60문제나 돼서 상당히 비중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3, 4만 잘하시면 LC는 망하진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Part 2가 아무리 어려워봐야 30문제밖에 안 되고 Part 1이 어려워봐야 한두 개, 두세 개만 어렵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3, 4를 잘 못하시면 연쇄적으로 망할 수 있어요. 이게 푸는 방법을 모르면.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푸는 방법을 몰라서 많이 망하시기 때문에 요거 정리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내일 시험장에서는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문제를 먼저 보세요. 어렵겠지만. 그래서 문제를 그냥 보지 말고 빠르게 보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포인트를 잘 잡으시고 미리 요약하셔야 돼요. 그래서 3, 4가 약하신 분들은 디렉션 시간 있잖아요. 아주 소중한 시간이죠. 이 디렉션 시간이나 아니면 파트 1, 2의 디렉션 그리고 파지 검사하는 시간에 많은 분들이 Part 5 문제를 풀지만 이것도 좋아요. 근데 3, 4가 안 되면 3, 4 문제를 미리 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험자 중에 20, 30%의 학생들은 3, 4를 먼저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RC 시간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5를 봐야 되면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RC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 미리 한번 동그라미 쳐놓고 보는 거랑 그냥 처음 거를 보는 거랑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포인트를 미리 잡아두시면 좋고요. 두 번째, 중요 문제 유형을 미리 이미지로 기억해 두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빨리 읽는다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저는 그냥 눈으로 봐요. 뭐 예를 들면 왔 다음에 디스커싱이 보이면 이거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이미지를 알고 있어. 아, 이런 모양이 나오면 주제구나. 그냥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리고 뭐 어떤 키워드가 있으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아두시면 좋은데 이런 이미지들을 평소에 기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외워두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중요하고 들으면서 바로바로 구하자.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이거 멀티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멀티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들으면서 찍는 건데 중요한 거는 들으면서 문제를 읽는 게 아니라 문제는 미리 읽어놓고 포인트 다 잡아놓은 다음에 보기 보면서 찍는 거예요. 이 연습도 오늘 좀 해볼 거고 멀티태스킹이죠. 눈도 사용하셔야 돼요. 귀만 열어놓고 할 게 아니라 항상 봐야 돼, 시선을 아래로. 그다음에 문제 요약할 때 5대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일 시험에는 이 5개의 키워드가 나왔을 땐 아싸 하시고 별표 치시면 돼요. 자, 뭐가 5대 키워드냐? 시간, 장소, 고유명사, 숫자, 3자. 저 5개가 문제 중에 보이면 항상 동그라미를 치세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내일 뭐 할 거냐 그러면 남자가 중요해요? 뭐 할 거냐가 중요해? 내일이 중요해. 내일이 중요한 거. 왜? 시간이니까. 그럼 남자 대사 중에 이렇게 나오지. 나는 내일 영화 볼 거야. 그럼 영화를 찍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포인트를 좀 잡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배경 지식을 업그레이드 해라. 그러니까 나오는 거의 내용들이 비슷비슷하죠. 비행기가 늦어지면 날씨 때문이고 차가 막히면 공사나 행사나 사고 때문이고 이런 식으로 빈출되는 지문, 문제, 보기, 답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유형을. 근데 평소에 여러분 공부하실 때 단순히 문제만 푸시지 마시고 내용도 기억하시고 문제 유형도 기억하시고 하물며 답까지도 기억해 두시면 다음번에 문제 풀 때 훨씬 더 쉬워집니다. 제가 거의 이렇게 푸는 것 같아요. 배경 지식으로. 한 80%. 그러니까 제가 언제부턴가 약간 좀 3, 4는 안 듣고 풀려고 하는 약간 안 좋은 습관이 있어서 요즘은 잘 안 들어요. 그냥 읽는 거예요. 뭐라고? 날씨? 뭐 이렇게 찍게 돼. 근데 참 웃긴 건 그게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 하게 돼. 그러니까 1, 2는 되게 집중해서 하는데 3, 4는 사실 이렇게 읽어서도 많이 구하거든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놓쳤을 때 배경 지식이 있으면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런 연습들도 좀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펄 3 먼저 해보고 펄 4 해보고 이렇게 할게요. 시간이 약간 오버되는 것 같긴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제 뒤에 선생님이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일단 저는 편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라이브 특강은 홍진건 선생님 워낙 빨리 끝나고 문자 보내주고 이러셔서 제가 빨리 좀 끝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무도 없어서 편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또 딱히 오늘 약속이 없으시고요. 복장 자체가 또 약속이 없는 복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좀 편하게 할게요. 옆에 막 사탕 봉지 들고 있고 그러면 제가 좀 압박을 느낄 텐데 전혀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저는 좀 편하게 오늘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약속 뭐 딱히 없으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은 6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6문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문제 요약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내일 시험장에서 이렇게 저는 요약할 겁니다를 보여드리고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다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47 읽어줄 때 47을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보고 찍어야 돼요. 그리고 47을 읽어줄 때 뭘 봐야 되냐면 50번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화면을 보고 따라오지 마시고 그 핸드아웃을 보고 뭐 미리미리 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일단 3개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화자들이 어디 있을까? 얘는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이 문제를 이미지로 기억을 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화자들이 어디에 있나요가 아니라 그냥 현재 장소입니다. 토익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Part 3. 현재 장소는 이렇게 구하고 이런 단어가 이런 답을 끌고 나온다는 게 이미 정해져 있는데 어쨌든 장소 관련 키워드가 초반에 뜹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을 노리세요. 맨 처음. 두 번째, 남자가 여자한테 뭘 줄까? 제일 중요한 게 기부입니다. 남자 대사 중에 준다 그럴 텐데요. 그러니까 남자의 가운데 대사를 들어보면 무슨 물건 이름이 나와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책을 준다 그러면 남자가 북 하면 찍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집중하셔야 되고 욕심내시면 안 돼요. 딱 필요한 것만 찍어야 돼. 마지막, 여자분이 원하는 게 뭘까? 이 원트라는 문제는 문제의 순서에 따라 답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 원트가 첫 번째 문제만 답이 앞에 뜨지만 마지막 문제만 거의 끝에 뜹니다. 그래서 여자가 맨 마지막에 던질 거야. 나 이거 하고 싶어. 딱. 다 듣고 가지 마시고요. 들으면서 탁탁탁 찍으셔야 돼요. 이거 한번 해볼 거고요. 47번 읽어줄 때 빨리 뭘로 넘어가? 50번으로 넘어가는 훈련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딱 필요한 3가지만 노리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좀 볼게요. 현강이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찍는지. 1, 2는 제가 잘 몰라요. 여러분 워낙 숨기고 OX 하시니까 잘 모르는데 3, 4는 딱 답 나왔을 때 팔 안 돌아가면 틀린 거예요. 제가 딴 건 다혈질이 아닌데 이 3, 4 할 땐 좀 다혈질이에요. 답 들었는데 막 안 움직이고 이러면 뭐 때리고 그러진 않겠지만 제 조카였다면 되게 혼냈을 거예요. 그만하라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또 제 학생이니까 열심히 하셔야죠. 포기하지 말고 들어갑니다. 도전! 2지문 풀어볼게요. 6문제입니다. Questions 46 through 48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elcome to Royal Hotel. May I have your name, please? Sure, my name is Susan Ham and I reserved an ocean suite for 3 days. Oh, I found your name here. Please sign here for your room key. You will be in room 506. Thank you. By the way, is there any dry cleaners around here?
I spilled coffee on my dress on the way here. Number 47. Where most likely are the speakers? Number 48. What does the man give the woman? Number 49. What does the woman want to do? Questions 47 through 49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Tim. We are planning to have dinner with our sales team after work. Would you like to join us? I'd love to, but I can't. I have had a severe toothache since last night, and I need to go to the dentist. By the way, where are you going? Jane reserved a table at the Pacific Seafood Buffet. She said it's been well received by the public. Right. I went there with my cousins last week, and I enjoyed it a lot. The service was excellent, and the atmosphere was nice, but it was a little expensive. Number 50. What does the woman suggest the man do? Number 51. What is the problem with the man? 자, 이걸 끝까지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어떻게 이걸 잘 쫓아갈 거예요. 미리 가서 기다려야 되는데 쫓아가시면 안 되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복습하실 때는 지문 위주로 하셔야 되지만 문제 풀 때는 굉장히 문제들을 잘 보고 접근하셔야 돼요. 일단 47번부터 갑니다. 여기 어디일까요? 도전. Welcome to Royal Hotel. Welcome to Royal Hotel. Welcome to Royal Hotel. 왜 계속 멈추는 걸까요? 답이 나와서. 그러니까 다 듣고 푸는 게 아닌데 처음에 뭘 들은 거예요? Welcome to. 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Welcome to 다음에 뭐가 온다? 장소가 온다. 그러니까 로열을 듣는 게 아니라 뭘 들어라? 호텔을 듣고 빨리 답을 찍어야죠. 기다리지 말고 빨리 B를 찍어놓고 여러분 빨리 내려오셔야 돼요. 그 뭐만 노려야 되냐면 남자가 가운데쯤에 뭐 준다 그럴 거예요. 그걸 노리셔야 돼요. May I have your name, please? 이름 좀 알려주세요. Sure, my name is Susan Ham, 이런 거 버리시면 이런 걸 필터링이라 불러요. 버리세요. 이름 몰라도 돼. and I reserved an ocean suite for 3 days. 며칠 동안 어느 방에서 묵는지 모르셔도 돼요. Oh, I found your name here. 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남자가 뭘 주겠지. Here. Please sign here for your room key. Sign here for your room key. Sign here for your room key. Please sign here for your room key. 왜 계속 멈추는 걸까요? 뒤에 뭐가 들려서 룸키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듣고 푸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플리즈 사인 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룸키. 여기 방키 줄 테니까 사인하란 얘기죠. 그러면 보기 4개 중에서 제일 좋은 건 C란 말. 이제 노릴 건 딱 하나입니다. 여자가 뭐 하고 싶을까요? You will be in room 506. 몇 호신지 몰라도 돼요. Thank you. By the way, Thank you. By the way, 그럼 이런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전화 넣고 다음에 답. 이런 것도 중요하죠. Part 3나 4에서 이런 단어 다음에 답이 잘 뜹니다. 전화 넣고 뭐 있냐면 but 다음에 답, however 다음에 답, by the way 다음에 답, also 다음에 답. 그러니까 내일 시험에 혹시 이 4가지 단어 중에 하나가 들린다. 무조건 뒤에 있는 걸 찍으면 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너무 안 들릴 때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by the way만 나오면 몸이 반응을 하죠. 뭐야?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듣는 거죠. 계속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역시 오늘이 날인 만큼 많이 웃어주시지 않으시나. 다시 갑니다. 506. 슬픔이 더 큰 거야.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슬픔이 커요. 06. thank you. By the way, 답이겠죠. By the way 다음에 답. by the way, is there any dry cleaners around here? By the way, is there any dry 결국 clean? 명사 동사 싸움인데요. 지금 이 여자분이 가장 세게 발음한 단어가 뭐예요? By the way, is there any dry cleaners around here? 제일 중요한 건 dry cleaner. 이게 세탁소거든요. 그럼 결국 이 여자분이 원하는 건 세탁소에 뭘 맡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조금 예측 정치를 하자면 보기 4개 중에서 제일 좋은 답은 D인 거지. 가져가는 거지. 데려가다. 옷을 어디에? 론드리가 세탁소입니다. 드라이 클리너가 거의 패러프레이징 잘 됐는데 추가 문제 드릴게요. 왜 이분은 세탁소에 가야 돼? Around here. I spilled coffee on my dress on the. I spilled coffee on my dress on the. 들으셔서 spill 흘려요. 커피를 on my dress. 그러니까 다 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은 거야. I spilled coffee on my dress. 이렇게 세게 들리는 거 위주로 빠르게 해석하는 걸 직청직해라고 불러요. 좋습니다. 50번으로 갑니다. 여자분이 남자한테 제안하는데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 제안 문제를 마지막에 줬었는데요. 요즘은 제안 문제를 앞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안을 통해서 얘가 주제가 돼요. 제안하는 게. 그러니까 맨 앞에 주제를 던질 때 저런 제안 문제를 주기도 합니다. 맨 처음에 나오겠죠. 여자가 뭘 제안할까. 두 번째, 문제점이 뭘까? 남자가 얘기하겠죠.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50번 같은 경우는 보기가 짧아요. 그래서 충분히 들으면서 볼 수 있는데 51번은 보기가 길어요. 자, 이런 거는 들으면서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 다 요약해 놓거든요. 빠르게. 해볼까요? A는 뭐에 동그라미 치면 좋아요? backache? 괜찮아요?
들으면서 읽는 게 아니라 이미 동그라미 쳐놔요. 등이 아픈 거. B는 뭐가 문제야? 데드라인, 마감일. 그럼 C는 뭐가 문제야? 이빨. D는 뭐가 문제야? 보고서가 문제야. 자, 이렇게 네 가지를 동그라미 쳐놓으면 남자가 던질 때 저 중에 하나가 걸려요. 그러니까 미리 해놓는 거죠. 내가 듣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52번 같은 경우는 남자분이 말하겠죠. 그럼 남자의 끝대사이긴 한데 마지막 문제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퍼시픽 시푸드 버페인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고유 명사이자 뭐니까 장소니까 5대 키워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제가 체크해 놓거든요. 서비스가 별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놔요. 그 다음에 가격이 좋아. 홀이 넓어. 앰비언스 중요해요. 이거 뭐냐면 분위기야. 분위기가 좋아. 그리고 제가 만약 여러분이고 답을 놓쳤다면 전 이걸 찍을 겁니다. 왜 선생님 답을 놓쳤는데 저걸 찍으시나요? 왜? 분위기라고 할 때 저걸 쓸 필요가 없지. 앰비언스를. 저런 어려운 단어를 뭘 쓰면 돼요? atmosphere 있는데 저걸 썼지. 흔히 쓰지 않는 단어가 나오면 패러프레이징 된 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게 센스인 거죠. 시험 센스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놓칠 수 있으니까 그때 뭘 찍어야 되는지도 알아야 돼. 그런 것도 선생님이 알려줘야 되겠죠. 들어갑니다. 저런 게 되게 많아요. 답스러운 단어들이. Hi Tim, we are planning to have dinner with our sales team after work. 물어봐야지. Hi Tim, we are planning to 이 여자분 무슨 계획이 있어요? have dinner with our sales team after work. 디너, 그 다음에 세일스 팀, 그 다음에 after work. 약간 영국 발음 아닌가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뭐 We are planning to have dinner with our sales team after가 아니라 after work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포인트죠. 저녁 먹을 계획이 있다는 거고요. 조금 더 해볼까요? Sales team after work. Would you like to join us? Would you like to join us? 덩어리 아닌가요? Would you like to 원하세요? Join us. 약간 느낌이 여자분이 팀하고 같은 부서가 아니거든요. 근데 같이 조인하자는 건 약간 느낌이 여자분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그랬더니 남자분이 뭐래요? Would you like to join us? I'd love to, but I can't. I'd love to, but I can't. 단칼을 거절하는 거죠. 그러고 싶지만 꺼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쨌든 왜 그러냐? 여자분이 이렇게 먼저 대시하시면 남자분들이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But I can't. I have had a severe 그리고 이 남자분이 급하게 생각한 핑계가 뭐예요? tooth, but I can't. I have had a severe toothache since 그렇죠. 어젯밤부터 아픈 게 아니야. 내 생각엔 한참 전부터 아팠어요. I have had a severe toothache 끝났어요. severe보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되죠. I have had 이런 거 들리지도 않고 severe toothache 요 한 방에 끝납니다. 결국 요거 하나를 듣고 뭘로 가시면 되냐면 아까 보기 4개 중에 얘로 가면 돼요. 이미 동그라미를 이빨에 쳐놨기 때문에 이빨을 치유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결국 치과 때문에. since last night, and I need to go to the dentist. By the way, where are you going? 근데 궁금하긴 한 거야. The dentist. By the way,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는데? 이 남자분 좀 약간 좀 그런데? 어디 가는지 들어보고 괜찮으면 또 붙으려고 하는 것 같아. 아, 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Jane reserved a table at the Pacific Seafood Buffet. 드디어 나옵니다. 토익에서 가장 요즘 많이 나온다는 해산물 뷔페가 나오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남자분이 한마디 던지겠죠. She said it's been well received by 여자 대사 다 버리세요. 남자 거 들어야 돼. She said it's been well received by the public. 됐어.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남자분의 한마디. Right. I went there with my cousins. Right. I went there with my cousins. 누구랑 갔어요? When there, cousin. 이렇게 저도 그래 다 안 들려요. 갔어요, 사촌 이렇게 들리는 거지. 한 개 한 개 다 안 들려요. last week, and I enjoyed it a lot. The service was excellent. 2개 들으셨나요? Cousins last week, and I enjoyed it a lot. 한 번 더. The service was excellent. 뭐 들었을까? Service was 안 들려. X. 서비스가 좋았죠. 이거 아니에요. terrible하고 반대. 하나 더 있어요. And the atmosphere was nice, 2개 들으셨어요? but it was a little expensive. 됐거든. Atmosphere, nice. 그 다음에 비싼 거는 요거하고 또 반대가 되니까 그럼 유일하게 atmosphere를 받은 게 뭐밖에 없다? ambience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틀리신 이유는 뭐를 몰라요. 내 머릿속에 뭐가 없다? ambience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좀 보충해야 될 건 뭐냐면 단어들을 동의어로 익히되 좀 더 어려운 단어도 외워놔야 돼. 아까 팔톤으로 따지면 걷다가 워크지만 스트롤도 외워놓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는 atmosphere 다 알지만 ambience도 알아놔야 이게 변환이 될 테니까 중요하겠죠. 그렇죠? Part 4로 가볼까요? Part 4도 똑같습니다. 근데 Part 3하고 Part 4가 좀 틀린 거는요. 뭐 때문에 틀리냐면 Part 3는 두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지만 사실은 Part 4는 한 사람이 길게 얘기하기 때문에 더 스캐닝을 하셔야 되고 더 노리셔야 되고 다 듣고 풀기가 거의 불가능한 게 처음에 들었던 게 기억이 안 나요. 잘 듣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솔직히 Part 3는 다 듣고 풀 수도 있어요. 기억만 잘하면.
전체 내용을 다 아니까. 근데 4는 너무 길어. 두 번째, 단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4는 정말 어휘 암기하고 그 다음에 지문 정리를 잘 해두셔야지 안 그러면 정답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를 좀 먼저 볼까요? 푸는 방법은 3나 4나 똑같으니까. 첫 번째, 자동으로 제끼고 most likely는 안내가 만들어지는 곳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실제 문제로 따지면 그냥 현재 장소예요. 여기가 어딜까? 똑같아요. 맨 처음에 나와요. 현재 장소. 그러니까 선생님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죠. 현재 장소는 앞에 뜬다, 직업도 앞에 뜬다, 뭐 주제도 앞에 뜬다, 문제점도 이런 걸 알고 있는 거. 두 번째, 세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까요? 자, 이런 거 조심하셔야죠. 기간 찾는 거니까 일단 세일을 노리세요. 분명 가운데 세일 얘기하면서 며칠 동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죠. 저를 보세요. 이런 거 잘해야 돼. 이게 세일이잖아요. 이 세 개는 다 같지. 같은 한 지문에서 왔으니까 세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생각해 보는 거지. 카페에서 세일 잘 안 해요. 해도 그렇게 공지를 잘 안 해, 방송으로. 두 번째, 식당에서 잘 안 해요.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이런 거 한 번도 안 들어봤지. 세일합니다. 이런 거 안 나와. 그럼 뭐 아니면 뭐예요? 서점 아니면 식료품점이지만 전 알아요. 거의 여기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일로 기우는 거지. 이런 걸 예측 청취 또는 듣기 전에 본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 잘하시면 좋고요. 세일은 얼마나 오랫동안 할까? 저건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며칠 할지는. 그러니까 숫자나 기간은 개수하기가 쉽지 않고요. 이 문제는 얘만 보이네요. 서제스트는 마지막에 제한 당부기 때문에 맨 끝에 화자가 명령문 던질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플레이즈 같은 게 나오면서 답을 끌고 나오니까 이 비슷한 걸 한번 찾아볼 거고요.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내일에 대한 대비니까 77번 읽어줄 때 빨리 80을 보시는 거예요. 그거 연습하는 게 오늘 포인트예요. 넘어가는 거 연습하는 거. 해볼게요. 도전. Questions 77 through 79 refer to the following announcement. Attention shoppers, I'd like to let you know that we're closing in 20 minutes. If you haven't paid your purchase yet, please do so at one of our checkout counters. For fewer than 10 items, you are advised to use the express counter near the front entrance. Please note that we're having our annual mega sale on our produce items from Friday to Sunday. During the sale, our juicy California oranges will be 20% off the regular price, and the fresh grapes from Chile will be marked down up to 30%. Don't miss out on this great opportunity. For additional information, be sure to pick up a brochure on your way out. Thank you for shopping with us today and hope to see you soon. Number 77. Where most likely is the announcement being made? Number 78. How long will the sale last? Number 79. What does the speaker suggest the listeners do? Questions 80 through 82 refer to the following introduction. Welcome to our newly renovated Italian gourmet restaurant, Roman Holiday. To celebrate our grand reopening, we have invited the world-renowned chef, Ronald Bruno, here today. He's well known for his recent best-selling book, My Secret Recipe, and he gladly agreed to share one of his favorite recipes with us today. In a few minutes, he will show us how to cook a delicious and healthy seafood dish easily at home. Following his demonstration, you will have the chance to taste his dish on stage. If you have our membership card, you are entitled to receive a free copy of his book afterwards. Number 80. Who most likely is Mr. Bruno? Number 81. What will happen after the demonstration? Number 82. What are the members eligible for? 됐죠? 쳐지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제가 앞에 요약해드렸던 거 제가 요약해드렸으니까 괜찮은데 과연 이 뒤에 나오는 이 세 개를 어떻게 요약을 했겠느냐. 특히 중요한 건 81번이 보기가 길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나름 비주얼하게 만들어서 들으면서 찍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겠느냐가 관건이겠네요. 들어갑니다. 77. 여기 어딜까요? 빠르게 처음에서 좀 힌트를 잡을게요. Attention shoppers, I'd like to let you know that we're closing in 20 minutes. I'd like to let you know that we're closing in 20 다른 거 minutes. 문제 낼까요? 안내 주제가 뭐예요? I'd like to let you know that we're closing in 20 minutes. closing in 안 들려요? 20 minutes. 20분 뒤에 닫는다. 결국 폐점을 알리는 지문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20, 30분 전에 방송을 합니다. If you haven't paid your purchase yet,
pay는 돈 내는 거, purchase는 구매품. If you haven't paid your purchase yet, 되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산대로 가라 그러거든요. please do so at one of our checkout counters. 체크아웃 카운터가 계산되는데 아직까지 몰라요. A인지 B인지는. For fewer than 10 items, you are advised to use the express counter near the front entrance. 추가 문제 드릴까요? 10개 미만의 물건을 사게 될 경우는 어디로 가시면 돼요? For fewer than 10 items, you are advised to use the express counter near the front entrance. 어디로 가냐면 익스프레스 카운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힌트가. 예를 들면 10개 미만 그러면 다 들을 게 아니라 10만 들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you are advised 이런 거 잘 안 들려요. 뒤에 있는 익스프레스 카운터 이렇게 세게 때려주는 동사 명사 쪽만 가시면 되니까 마트 같은 데 가시면 진짜 그 10개 미만은 빠르게 계산이 되는 계산대가 있거든요. Please note that we're having our annual mega sale on our 드디어 세일이에요. 저 이상해요. 아직까지 77이 없어요. Please note that we're having our annual mega sale on our produce items from Friday to Sunday, front entrance. Please note that we're having our annual mega sale on our produce items from Friday to Sunday. 두 개가 연속으로 떠요. 그래서 어려운 건데 첫 번째 여러분이 들으셔야 될 게 뭘까요? 무슨 아이템일까요? 프로듀스 아이템. 이거 들으셔야 돼요. 어렵지. 프로듀스가 무슨 뜻이냐면 농산물. 어려워요. 이 단어를 몰랐던 거. 두 번째는 Friday 하고 Sunday만 들었어요. 그럼 계산하는 거죠. 금, 토, 일, 3일이니까 토익이 어려운 건 이렇게 답이 몰려서 나오는 경우 정답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집중력이 필요하겠죠. 그럼 결국 3일이니까 얘가 맞고 중요한 건 3을 준 게 아니라 금, 토, 일을 줬으니 좋은 거고 두 번째 프로듀스가 농산물인 걸 알아야 서점이 아니라 일로 갈 테니까.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서점에선 세일을 잘 안 하거든요. 요즘 도서 정가제라서 안 하잖아. 원래 워낙 책을 안 사시니까 계속 갑니다. During the sale, our juicy California oranges 드디어 오렌지 이제 미친 듯이 나와요. 오렌지는 서점에서 팔지 않아요. will be 20% off the regular price, 자, 몇 프로 오프인지 몰라도 되고요. and the fresh grapes from Chile will be marked down 그레이프하고 칠리가 나와. 칠레 up 포도겠죠? to 30%. 몇 프로인지 몰라도 돼. 이제 노릴 건 딱 하나. 뭐를 제안할까? Don't miss out on this great opportunity. For additional information, be sure to pick up a brochure on your web. For additional information, be sure to pick up a brochure. Additional information, be sure to pick up a brochure on. 딱 세 개 들었어요. Be sure to 안 들려요. Pick up 그다음 더 안 들려. 브로셔입니다. 세 개 명령문이잖아요. 그래서 Be sure to 워낙 답을 잘 끌고 나오는 표현이고요. Pick up은 찾아가라. 브로셔는 안내하는 브로셔. 그다음에 이런 거 뒤에 몰라도 돼요. 그럼 결국 브로셔를 가져가세요. 브로셔를 꼭 챙겨가세요. 브로셔에 가장 어울리는 답은 C입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부클릿이라는 게 소책자 무료로 나눠주는 책자인데요. 뭐 카탈로그나 브로셔나 팸플릿 이런 거 무료로 주면 다 적어야 돼요. 부클릿이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학원에 부클릿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시간표 보시고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마지막이네요. 긴 길을 그쵸? 왔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내일 시험도 잘 보셔야 되고요. 80번 브루노가 누굴까? 자동으로 X 얘를 노려야죠. 고유 명사는 좋은 키워드가 된다.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일까요? 아니면 데몬스트레이션 다음에일까? 얘예요. 시간이 중요하니까. 꼭 하나 알아두실 건 이 after 대신에 following을 쓸 수 있죠. 이렇게 변환될 수 있는 말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시범을 보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 마지막은 이 표현 있죠. be eligible for 많이 쓰는 표현인데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할 자격이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얘를 키워드로 잡아야지. 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5대 키워드 중에 시간, 장소, 고유명사, 숫자 3자가 있기 때문에 저 3자를 노리시는 게 되게 중요해서 마지막에 멤버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것만 딱 노릴게. 브루노부터 노립시다. 다 듣는 게 아니라. Welcome to our newly renovated Italian gourmet restaurant. 일단 물어봐야지. 여기 어디예요? Welcome to our newly renovated Italian gourmet restaurant, 하나 들었어요. 고르메 이런 거 안 들리고 레스토랑 식당인데 Roman Holiday. 여기가 이제 로마의 휴일이라는 식당이에요. To celebrate our grand reopening, 추가 문제. 오늘 뭐를 축하해요? to celebrate our grand reopening, 리오프닝 다시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나올 수도 있죠. 지금 제가 뭐 답을 듣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들을 수는 있으셔야 돼요. 혹시 왜 이런 행사를 가지느냐 나올 수 our 있습니다. grand reopening, we have invited the world-renowned chef. Have invited the world-renowned chef 이 문제가 어려운 건 뭐를 먼저 주지 않고 브루노를 먼저 주지 않고 답인 뭐를 먼저 줬다? 셰프를 먼저 줬죠. We have invited the world-renowned chef Ronald Bruno here today. 됐어요. 그러니까 브루노를 듣고 구한 게 아니라 셰프를 듣고 뭘로 간다? D로 갑니다. 주방장도 크게 보면 요리사가 되니까요. 변환이 잘 됐고요. 자, 81번 노릴까요? 이분이 당연히 요리사가 나와서 시범을 보일 텐데 그거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 He's well known for his recent best-selling book, My Secret Recipe. 됐어요. 이 남자분에 대한 너무 디테일은 갖고 가지 마시고
and he gladly agreed to share one of his favorite recipes with us today. 레시피를 공개하겠대, 공유하겠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저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뭐 할까? 근데 많이 알지 않으세요? 이건 상식적으로. 보통 우리가 요리 같은 거 시연하고 난 다음에 뭘 해봐요? 시식해. 뭐 요즘 요리 프로그램 다 그렇던데? 복인회계 중에서 만약에 놓쳤다 그럼 뭘로 가는 게 좋다고요? 쓰네. 샘플은 시식하다. 요런 게 배경 지식이에요. In a few minutes, he will show us how to cook a delicious and healthy seafood dish easily at home. 자, 집에서 어떻게 쉽게 해산물을 만드는지 알려주겠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Following his demonstration.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following his demonstration 이게 포인트예요. demonstration 끝난 후에 뭘 한다? 이게 답이죠. You will have the chance to taste his dish on stage.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you will have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chance to taste에서 여기서 걸려. 맛보다가 taste 그게 샘플하고 연결. 그럼 끝난 거예요. 이제 여러분 노리실 건 딱 하나입니다. 멤버 얘기하겠죠. If you have our membership card, 멤버십 카드가 있는 분이 멤버잖아요. 자, 뭐 하신다? you are entitled to receive a free copy of his membership card. You are entitled to receive a free copy of his book afterward. You are entitled to receive a free copy of his 세 개 book. 들으셨어요? 처음에 들어야 될 게 entitle, 자격이 있다, eligible. 그 다음에 receive, 받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entitle, receive, 더 중요한 건 free copy. copy가 책 한 권을 얘기하는데 더 중요한 건 his book입니다. 결국 무료로 이 사람의 베스트셀러를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복인회계 중에 제일 좋은 건 뭐가 된다? C입니다. 여기서 free라는 말이 또 뭘로 바뀌었기 때문에 complementary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주 전형적인 토익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기본이 되는 거죠.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는데 이게 딱 난이도 중에서 중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거 이걸 다 맞으신 분은 그래도 내일 웬만한 건 다 맞으실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다 맞췄다 하더라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가봐야 하는 거니까 내일 컨디션 조절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오늘 일찍 주무셔야 돼요. 막 12시 넘게까지 공부하고 이러면 잠 못 자서 내일 더 멍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충분히 숙면을 취하시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거 하시기보다는 이번 달 뭐 학원 다니신 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번 달 했던 거 정리하세요. LC는 이 정도 하고 내일 가면서 한번 더 들으면 되고요. RC 같은 경우는 틀린 문제 위주로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틀린 걸 또 틀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준비하신다면 내일은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성적도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나올 때까지는 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수업 들으시는 분들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고요. 또 수업을 안 들으시는 분들은 또 다음번에 특강 기회가 있을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